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오늘은 시클라멘 얘네들이 이제 휴면을 타파하고 새 잎을 올려줄 시기가 되어서 한번 싹 분갈이 해주고 가을,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올 겨울 꽃 피는 계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클라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겨울에 꽃시장에서 많이 구경하실 수 있는 그런 식물인데요. 여름에는 휴면을 했다가 이제 다시 가을이 오면서 싹을 올리고 겨울쯤 됐을 때 굉장히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근으로 이루어진 구근 식물이기도 하고요. 이 식물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한번 구입을 해서 꽃이 지고 나면 이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좀 더울 때 이렇게 잎을 다 떨어뜨리고 휴면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휴면을 어떻게 시켰는지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새 개체들은 이렇게 구근만 보이고 이파리들은 다 말라서 이렇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얘네들이 장마가 오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잎을 하나둘씩 떨어뜨리면서 휴면에 들어가는데, 휴면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물을 좀 단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흙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얘네들이 건조한 환경에서 여름을 나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개체 중에 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구근이 딱딱하게 잘 살아있고 슬슬 이렇게 새 잎들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휴면에 완벽하게 성공을 한 개체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휴면 중에 문제가 생겨서 구근이 이렇게 무르다가 완전히 말라서 썩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재작년에 제가 사와서 기존에 있던 피트모스를 다 털어내고 흙을 배합해서 심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작년 여름도 휴면을 잘 했는데, 제가 2년 정도 분갈이를 안 하고 키워도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분갈이를 한번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안에 아마 뿌리가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번 장마 때 제가 얘네들을 창가에다 두고 관리를 했었는데, 물을 한번 심하게 이렇게 창가에서 들이치는 빗물을 많이 얘가 받아 먹었거든요. 다른 애들은 물을 안 받아 먹었는데 얘가 유독 그 완전 방충망 앞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 물을 좀 많이 받아 먹어서 이렇게 구근이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모든 애들을 싹 한번 분갈이를 해줄 거예요. 얘를 키워보면서 느낀 점이, 시클라멘은 뭐 2년에 한번 분갈이를 해줘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아직 이 시클라멘의 생육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서 키우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클라멘이라고 해서 모두가 여름에 휴면을 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초봄에 구근 상태로 분양을 받았던 로지스 로즈라는 개체예요. 일반적인 시클라멘들이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워내는데 반해 얘는 약간 이렇게 수양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런 꽃을 피워내서 조금 거금을 주고 분양을 받았던 그런 개체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에 심어서 그런지 꽃 피울 시간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은 아직 못 봤는데, 이렇게 여름에 휴면을 하지 않고 계속 잎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는 애들이 있습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봄에 잎을 많이 올린 다음에 여름이 오면서 살짝 잎을 많이 떨어뜨리긴 했었어요. 근데 완벽한 휴면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클라멘도 원종의 시클라멘이 있고 여러 가지 육종된 이런 교배종의 시클라멘들도 있는데, 품종들에 따라서 이 휴면을 하는 강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의 영상은 기존의 시클라멘의 흙을 털어내고 이제 흙 배합을 해서 분갈이를 했던 개체들에 한한 그런 이야기이고요. 이제 꽃이 핀 시클라멘을 구입을 해서 분갈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은 제가 작년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이제 시클라멘을 구입해서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의 방법이 아닌 예전 영상의 방법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카드 하나 올려드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다가 링크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휴면에 실패한 요게 빨간색 시클라멘인데, 요게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화분을 엎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클라멘의 뿌리는 뭐 굵은 뿌리가 많은 게 아니라 요런 정말 실 같은 이런 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뿌리가 꽉 차서 이렇게 보시면 완전히 화분 모양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분갈이를 못 해줘서 꽉 찬 상태에서
비까지 맞아서 이게 좀 물러버렸던 것 같아요. 얘가 처음에 화원에서 사왔을 때는 요 구근이 정말 은행할 만한 정도로 굉장히 작았었는데 2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배 정도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번 휴면을 제대로 못해서 죽은 것이 조금은 많이 아쉽습니다. 얘는 그냥 미안하지만 보내줘야 될 것 같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구근이 굉장히 딱딱하게 잘 살아있어요. 얘는 흰색 미니종의 시클라멘인데 얘도 작년 겨울에 화원에서 사와서 기존 흙을 털고 이렇게 새로운 흙 배합을 해서 심어서 키운 상태입니다. 확실히 아까 그 분갈이를 안 해줬던 빨간색 시클라멘에 비해서 이 화분을 주물렀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흙이 으깨지는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뿌리가 많이 자라서 화분 모양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확실히 부드럽게 흙이 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건강한 이런 개체들을 분갈이를 해줄 건데 기존에 있는 흙들을 살짝 털어줄 거예요. 살짝이라기보다 사실 다 털어줄 건데 이런 식으로 갈고리나 쇠꼬챙이 같은 걸 이용해서 아래에서부터 정말 살살살 긁어서 최대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흙을 털어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살 옆에서부터 털어내면 이게 뿌리가 엉킨 것들이 뚝뚝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풀어내기 시작을 하면 엉킨 것들도 살짝 풀어지면서 뿌리가 최대한 상하지 않고 잘 풀어질 수가 있어요. 요거 다 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묵은 흙들을 다 털어준 상황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조금 가는 뿌리들이 이렇게 밑에까지 길게 자라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가는 뿌리들, 이제 생명을 다해서 죽은 뿌리들은 이렇게 갈고리로 이렇게 긁어낼 때 조금씩 다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 거의 다 이제 살아있고 튼튼한 이런 뿌리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구근이 이렇게 많이 커져 있는데 이 위에 말라버린 이런 잎자루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런 것들도 살짝 손으로 이렇게 당기면 잘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주셔야지 이거를 잘못해서 이 위에를 통째로 뜯어버리면 구근에 상처를 입어서 감염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조심조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완벽하게 다 뜯어내야겠다고 해서 다 뜯진 마시고 이렇게 보기 싫은 것만 없을 정도로 저는 딱 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얀 색깔 미니 시클라멘 완성이 됐고요. 수양 시클라멘도 한번 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하나도 없는 정말 구근 상태를 그대로 심었었는데 생각보다 뿌리가 많이 자라 나왔어요. 이렇게 분망 아래까지 뿌리가 잘 차서 완전히 이렇게 화분 모양으로 뿌리가 가득 찬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에서부터 슬슬슬 뿌리를 잘 풀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수양 시클라멘도 뿌리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보다 뿌리가 더 많이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길어졌을 경우에는 한 요 정도로 짧게 잘라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야 오히려 심기가 훨씬 편하고 이 뿌리 사이사이로 새로운 흙이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라면 면발 정도로 굵게 자라나온 뿌리들이 곳곳에 보일 거예요. 이 뿌리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굵은 뿌리들에서 이런 잔새 뿌리들을 내어줄 거기 때문에 이런 굵은 뿌리들이 자라나왔다면 요거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시고 꼭 살리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율마님께서 선물해 주신 헤데리호리움 원종의 시클라멘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쁜 잎을 가지고 있고 흰 꽃을 피우는데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주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클라멘들의 묵은 뿌리들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흙을 준비해서 화분에 심어보도록 할게요. 시클라멘이 흙을 많이 가린다고 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물 빠짐이 정말 좋도록 배합만 해주면 키우는데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예용 상토를 지금 70%, 그 다음에 나머지 알갱이 이런 흙들을, 그러니까 배수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런 흙들을 30% 정도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녹소토랑 펄라이트, 그 다음에 요거는 요즘에 또 다이소에 하이드로볼 소립으로 이렇게 팔더라고요. 이게 지금 다이소에서 파는 하이드로볼 소립, 저는 이제 소립을 여기다 다 부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1,000원에 팔거든요. 그리고 한 팩을 다 넣었더니 딱 요 정도 양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정답은 없어요.
하이드로볼을 단용으로 쓰셔도 되고, 집에 산야초가 있으시다면 산야초를 쓰셔도 되고, 마사가 있다면 마사를 쓰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원예용 상토랑 이렇게 배합을 해서 물을 줬을 때 정말 한 번에 싹 하고 빠질 수 있도록, 정말 물 빠짐에만 좋도록 이런 식으로 섞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화분의 재질에 따라서도 이 배합의 비율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오늘 다 토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제가 토분에도 키워보고 슬릿분에도 키워보고 했지만 이 토분이 아무래도 겉에 화분 표면을 통해서 물을 좀 증발시키니까 훨씬 더 이 구근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일단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존의 구근이 썩지 않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빠짐을 좋게 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원예종 시클라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 슬릿 화분에서 토분으로 바꿔줄 거고요. 이렇게 분망을 깔아주신 다음에 이 위에 배합해 놓은 흙을 한 반절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살짝 위치를 시켜 보시면 딱 맞죠. 옆에서 봤을 때 구근이 이렇게 딱 화분에 살짝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는 게 좋고, 이제 이 안에 뿌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 배합해 놓은 흙들을 이렇게 다 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흙을 부어줬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이 뿌리들, 잔뿌리 사이사이에 이런 흙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옆에를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한참 탁탁탁탁 두드려 주시면 그 뿌리들 사이사이로 요 배합해놨던 흙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구근도 이렇게 위치를 잘 잡을 거예요. 확실히 아까 소복했던 흙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구근이 이렇게 땅 위로 모습을 드러내죠. 그래서 이 구근이 흙에 파묻히지 않게 심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이제 키우는 사람들에 따라서 반 정도 묻히게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요 싹이 나오는 데까지 거의 다 덮이게 심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흙 수위를 높이는 거는 이 시클라멘을 진짜 몇 년 이상 관리해 보면서 노하우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처음에 저같이 이렇게 초보자분들은 구근이 거의 다 땅 위로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심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수형 시클라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 토분에서 너무 좋은 성장을 보여줬으니까 그 화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 시클라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구근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구근 위에 보시면 싹들이 여러 개가 올라오잖아요. 이거를 칼로 싹 잘라서 이 표면을 살짝 꾸덕하게 말린 다음에 각자 심어주면 하나의 이제 번식 개체가 된다고 하는데, 아직은 사실 무서워서 도전해 보지는 못하고, 얘네들 구근이 좀 더 사람 주먹만큼 커진다 하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때까지 한번 키운 다음에 한 내후년쯤 새롭게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흙을 조금 넣어주고 구근을 위치시키고 흙 담아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클라멘 삼총사의 분갈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촬영 일자가 9월 12일이에요. 근데 아직도 굉장히 더운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금 가을비가 밖에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그래도 조금은 가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올렸던 사랑초 영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싹을 막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싹을 올리는 걸 보면 조금 덥긴 해도 그래도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할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요걸 좀 잘 키워보시겠다고 흙 안에다가 알비료를 좀 넣어서 분갈이를 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물론 좀 고수님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처음 키워보시는 분들은 비료는 지금 주지 마시고, 왜냐하면 새뿌리들이 돋아날 때 비료가 있으면 조금 해를 입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새뿌리가 좀 많이 차고 꽃을 이제 한두 송이씩 올리기 시작했을 때 이 위에다가 이제 뭐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뿌려주는 식으로 저는 비료를 챙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 주고 마무리할 건데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독일 토분을 하나 엎어놓고 조금 화분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에서 물조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천천히 주시면 돼요. 지금은 아직 이 뿌리가 많지 않아서 흙이 팍 패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조심 주지만, 싹이 좀 많이 올라오고 뿌리가 어느 정도 많이 찬 상황에서는 샤워기로 흠뻑 뿌려줘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꼭 커피 내리듯이 물을 이렇게 주면
뭐 위에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거 없이 바로바로 쑥쑥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물을 천천히 줘서 물이 좀 늦게 나오는 것 같지만 이제 한 여기까지 찼을 거예요. 물을 조금 더 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바로 물이 정말 금방 지금 위에서 물을 주고 있거든요. 주자마자 다 밑으로 쭉쭉 흘러나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물이 잘 빠지기만 하면 내년 여름까지 또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올해 이제 돌아올 겨울에 예쁜 꽃 보고 내년 여름에도 이렇게 휴면을 좀 하고 그다음에 딱 1년 지난 요맘때쯤에 이런 식으로 또 분갈이해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클라멘들 이제 또 꽃을 피우면 제가 또 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물을 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